안녕하십니까 더비용선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의 아마 마지막 시간일 것 같고요. 이제 총 15차 시간이지만 오늘은 집단 상담으로 보면 7차 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강의할 교재 위치는 158페이지 문제 13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집단 상담사의 역할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해서 이것도 역시 지문에 있는 내용 기억부터 시작해서 리얼까지 4가지가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에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2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문이 긴데요. 이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 내에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힘든데 그래도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되겠죠. 의외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문제 찾기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집단 상담 중 내담자가 자신의 힘들었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을 회피하고 머뭇거리면서 다른 상황에 대한 기억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동료 내담자가 이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주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동료 내담자가 구사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직면과 관련된 또는 반영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3번이 그렇습니다. 3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제 참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내담자님의 지금 기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교 성적이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은 다들 성적이 올라서 좋다고 하고 저를 이해 못해줘서 너무 외로웠어요. 내담자님 힘내세요. 자, 이게 내담자가 같은 지금 회피하고자 하는 그 아픈 기억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하면서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기법이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어떤 내담자의 어떤 감정적인 우리가 반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법 중에서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영을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느낌의 반영이라고 많이 합니다. 느낌의 반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정서적인 변을 강조하는 그러한 대화법입니다. 또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힘들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외로웠던 그런 시절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또 다른 내담자가 이렇게 그 느낌의 반응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기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3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기법으로서 반응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참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읽어보면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유의사항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는 내용을 옳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5번에 보세요. 자, 하나 읽어보면 내담자가 타인에게 행한 행동 자체보다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았는지를 드러내도록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치유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해당 내담자입니다. 어떤 타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고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문에 위에 나와 있는 것은 타인이죠. 다른 사람들이 또는 타인들이 내담자에게 행한 행동 자체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내담자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내담자가 이야기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내담자가 다른 사람이 내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받은 영향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집단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담자가 받은 느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또 진솔하게 얘기하도록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 적절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잘 챙겨보시면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어떤 느낌을 얘기하도록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맞는 문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 나오니까 좀 쉬운 문제 나오네요. 학교 장면에서 집단 상담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교내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볼까요? 학부모들에게는 홍보할 필요가 없으며 교내 구성원들에게 집중 홍보한다. 아니죠. 학부모도 이해관계이고 친권자고 부모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친권자 또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청소년이니까 학교 상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고 또 그 어떤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전문적인 자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치료적, 예방적, 발달적 집단을 동일한 관점에서 이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집단 상담이 있어서 치료적 집단이라면 그 치료적 집단에 맞는, 그 다음에 예방적이라면 그 예방적 사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발달적 집단이라면 발달적 단계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상담의 목표로 잡거나 아니면 상담의 주제로 또는 그게 부합된 상담 이론을 동원해야 되는데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문가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5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36번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 상담이 지니는 장점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가나다라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집단의 목적을 집단 상담자 수준의 언어로 설명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2번 집단의 연령이 어릴수록 집단 규모를 크게 한다. 어릴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숫자 보통 2, 3명 정도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집단 초기에서 깊은 자기 개방을 종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가벼운 신변 찾기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얘기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기 개방 내지는 자신의 어떤 무의식에서까지도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4번입니다. 집단원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종용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부당한 조치죠. 그래서 137번에 가장 고려할 점으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미성년자의 집단 상담 참여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앞부분에 풀었던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138번입니다. 청소년 집단원의 문제 행동과 그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방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소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루함으로 인해 침묵을 하는 경우에는 숙고한 후에 얘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자, 더더욱더 지루하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지루함 때문에 어떤 참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극적 참여를 한다면은 진행자 입장에서는 참여나 또 촉진적인 어떤 집단의 어떤 그 집단의 응집력을 위해서 활동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가벼운 게임도 좋아요. 게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반전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해야지 계속 소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해서 기다려줄 테니까 얘기해보라.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지 답이 나오지 않죠. 이런 게 사실 상담하다 보면 많이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초보 진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때 굉장히 막 당황하면서 어떤 때는 해당 내담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채근하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진행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난 소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오래 진행하다 보면 또 캐리어가 좀 쌓이게 되고 경험이 쌓게 되면은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또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나머지 부분은 옳은 얘기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의 특징을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해가지고 1번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자발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 집단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심지가 깊고 인지력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자기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확신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1대1이 더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자기의 가치관이 더 완벽하니까 집단에 잘 흡수되지 않죠. 집단 역동성에 잘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1대1이 나은 거고요. 나머지 니언, 디걸, 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적합한 거니까 오히려 니언, 디걸, 리얼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의 유형 중 각 구성원들을 위한 특수 기술을 개발하고 구성원들만의 특정한 상담 주제를 이해하며 구성원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특정한 상담 주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그러한 상담이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어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치료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리언과 디귿에서 보기에 리언과 디귿에서 언급하는 치료적 집단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기억과 리얼은 자조 집단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조 집단은 어떤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단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치료적 집단에 관한 거니까 리언과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답은 치료 집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1번입니다. 다음 중 청소년 집단 상담의 목표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입니다. 자, 청소년의 집단 상담의 목표입니다. 1번 볼까요? 청소년들의 기억입니다. 죄송해요. 기억입니다.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환경에 맞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다.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그것을 조절 또는 동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또 리얼에 보면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청소년들의 과업 성취를 위한 집단 목표 아래. 이것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발달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달을 위한 집단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건전하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업 성취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발달을 위한 집단 목표 아래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정을 추구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업 성취보다는 발달 성취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문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41번 문제는 가장 적절한 목표로는 리언과 디귿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위해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 중 용기 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건 역시 해설에 있는 1, 2, 4, 5번과 합쳐서 또 원래 보기 3번까지 합쳐서 총 5개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기에 대한 3번과 해설에 나오는 1번의 모범 보이기, 2번의 선의의 관심 갖기, 4번의 심리 상태에 동참하기, 마지막 5번의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 키우기라고 해서 이 5가지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을 위해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가.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텍스트로 이용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심화학습한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3번으로 넘어갑니다. 청소년 상담사 윤리 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5번 찾아보면 금방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쉽게 풀어갑니다. 5번 볼게요. 165페이지. 퇴직, 이직 등의 이유로 상담을 중단해야 할 경우
기록과 자료를 절차에 따라 상담자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니까 그것은 해당 기관에 그 자료를 다 넘기고 본인의 소지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은 상담자 윤리에 아주 어긋난 행동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4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구조화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구조화된 활동입니다. 구조화된 활동을 보면 보기에 기억과 니은, 비것은 다 구조화된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니까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4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 개입 기술과 그 예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까지는 지금 그 나와 있는 뭐 연결짓기라든가 보편화하기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고요. 4번에 보면 정보 제공하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 제공하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라고 해서 거의 직면기법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 4번이 적절한 짜여져 있지 않다, 짝지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번입니다. 청소년이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이렇게 해놨네요. 청소년의 개인적 우화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물론 뭐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갖게 되는 개인적 우화라든가 또는 뭐 상상 속의 청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무작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계획된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 외에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아주 전형적인 집단 상담의 이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14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번 문제입니다. 협동 집단 상담자 또는 우리가 공동 진행자가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공동 진행자들이 집단 상담을 운영할 때의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이니까 좀 생뚱맞은 설명이 나올 텐데 2번을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과 전략을 통해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접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 진행자는 적어도 적용하는 상담 이론이나 기법이나 활동지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어야 되겠죠. A 상담자는 A식으로, B 상담자는 B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진행할 때마다 집단 구성원들은 어느 것에 맞춰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분파가 되어서 집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아주 이질적인 다른 접근, 다른 전략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번 문제, 드디어 집단 상담론과 관련된 우리가 준비한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게 생겼네요. 148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자기 노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자기 노출 또는 자기 개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집단원과 대화하는 동안 집단 상담자가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집단원에 대한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주는 것. 이거야말로 뭐 그냥 바로 집단 상담자의 자기 노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개념 지어주는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148번 문제는 고민도 없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집단 상담론 총 148번 148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한 2문제 정도 제가 조금 편집에 오류가 있어서 날린다고 보면 146문제를 여러분하고 총 7차시에 걸쳐서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앞 시간에 했었던 그 발달 이론에 비해서 이 집단 상담론은 조금 쉬웠다라는 느낌 좀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전략 과목이자 특정 과목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집단 상담론에 대해서 충분한 또 공부를 하셨을 걸로 믿고 다음번에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